반갑습니다. 7080 중년TV입니다. 7080 중년TV는 중년의 중년을 위한 중년의 TV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알찬 중년 채널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가져보면서 글솜씨와는 무관하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주제는 제한 없고요. 우리들 살아가는 이야기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영상 시작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시점에선가 한 번쯤은 참 삶이 공허하다라고 느끼시는 시기가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년의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다들 행복하신가요?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사신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혹여라도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게 잘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다들 행복한데 왜 나만 힘든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다면 꼭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울증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는 감기처럼 아주 흔한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울증을 요즘에는 심리적 감기라고도 하고 또 영혼의 감기라고도 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렇게 감기처럼 흔한 우울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울증의 원인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남성의 경우 직장 생활을 경쟁해서 오는 위기감이나 이로 인한 생계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또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 올인하다 보면 가족과의 시간이 줄어들면서 그로 인한 고립감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한 나이와 함께 변해가는 신체적 변화와 사회적 지위의 변화, 이런 걸로 인해 삶의 방향 상실 등을 겪게 되면서 지난 인생에 대해 뒤돌아보게 되고, 또 거기에서 느끼는 상실감이나 무기력함, 이런 걸로 인해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 중년 우울증이 발현된다고 합니다. 또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폐경 전후에 찾아오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자신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면서 자신감 상실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감 등으로 발현되기도 하고요. 또 가사와 직장 생활을 병행해서 오는 피로와 또한 시부모와의 갈등에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다양한 환경으로 인해 우울증이 발현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중년의 우울증은 치료되지 못하고 방치되기가 아주 쉬운데요. 이유는 사회적 지위를 생각해 치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기도 하고, 또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 중년의 세대들은 스스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서 다들 그렇게 그 정도는 고민하면서 참고 산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로 인해 치료가 늦어지다 보면 심리적인 고통뿐 아니라 신체적인 고통도 함께 겪게 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가끔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용기 한번 내서 상담 한번 받아보고 깊은 가슴속에 응어려져 있는 감정 다 쏟아내고 나면 조금 후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놈의 체면이 뭔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혹시라도 직장생활이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정신과 치료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결정을 미루기도 했었는데요. 그럼 이러한 중년의 우울증을 판단하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증상으로는 먼저 모든 일에 의욕이 사라지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불면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년들은 자신이 이러한 증상들이 우울증의 증상이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우울증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기력제와 함께 성욕 감퇴와 발기부전 등 성기능의 저하도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정신적인 피로는 육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항상 피곤하기도 하고 식욕저하로 인한 체중 감소와 또는 폭식으로 인한 체중 증가, 또는 느린 행동의 변화, 또 더불어 매사에 짜증이 나기도 하고 별일 아닌 것에 분노하기도 하는 등 만성적인 피로와 더불어 감정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정생활은 물론이고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지금부터 40, 50대 여성의 3.6% 또는 남성의 2.3%가
심각하게 앓고 있다는 우울증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수면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하루의 일과표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게 실천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면 시작 시간과 기상 시간 이런 걸 계획해 놓고 일주일 정도 계획표대로 실천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 결과를 보고 달성이 됐으면 다음으로는 세부 조항을 하나씩 추가해 가면서 계획표를 수정해 나가는 것인데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다 보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이렇게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취미생활을 가지는 것인데요. 가까운 문화습대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동호회 등에 가입해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이라면 간단하게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집중이 잘 되지 않아 시간만 허비되는 것 같겠지만 반복해서 규칙적으로 20-30분 정도의 명상의 시간을 차분하게 앉아서 내 안에 집중하다 보면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느끼면서 마음이 진정되고 평화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또는 나는 조금 신체적인 활동을 원해 라고 하신다면 배드민턴, 탁구, 볼링, 등산 또는 당구, 그림, 기타나 댄스 등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제일 간단하게 집 주위를 산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생활에 쫓겨 무심히 지나쳤던 많은 것들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계절마다 변한 꽃가게의 꽃들이나 그리고 또 세탁소 앞에 계절에 따라 또 옷들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도 보고 또 부동산 앞에 지나갈 때는 살짝 부동산 창문에 붙은 광고를 보면서 경제 흐름도 파악하고 또 아파트라면은 공동 하단 있잖아요. 그 공동 하단에 정돈된 나무라든가 또 꽃들 이런 걸 감상하고 또 놀이터 의자에 앉아서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산책을 하다 보면은 내 주변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산책을 하다 보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재발견 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이 통하는 친구를 만들라는 건데요. 나와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찾으라는 건데요. 젊었을 때는 아이들과 연관되어서 모임도 많고 또 사람을 만날 기회가 참 많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스스로 찾아가지 않으면 아무도 불러주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찾아다니셔야 되는데요. 그러니 가장 쉬운 친구 찾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 두절하고 지냈던 친구들한테 그냥 안부 전화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별로 할 말이 없겠지만 2번, 3번 이렇게 통화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야기거리도 2가지, 3가지 점점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하고 이 친구는 생각이 참 맞구나 라는 친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가까운 이웃들한테 커피 한 잔 아니면 쇼핑 아니면은 식사 함께 할 친구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진심이 통할 수도 있고 또 의외로 나하고 잘 맞네 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행복의 조건 중에 건강, 경제력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친밀하게 지낸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 지금 바로 친구에게 전화 한 통으로 식사 한 끼 아니면 커피 한 잔 시작해 보시는 거 어떠실런지요? 네 번째는 내가 힘들다는 걸 주위에 자꾸 알리라는 건데요. 상담소를 찾아가도 좋고 아니면은 가족이나 친구도 좋아요. 지금 나의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털어놓았다는 그것만으로도 정신건강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안의 문제가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 상태를 파악해주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면 오히려 내가 정확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내가 힘들다는 걸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 상담인데요. 우울증을 방치하면 불면이나 불안 등으로 인해서 판단력이 많이 흐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극단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는 개인 문제뿐 아니라 가정의 파탄 또는 국가적으로도 아주 많은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꼭 치료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건강한 가정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셔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계속 공허하고 외롭고 일상생활이 어렵다 하시면은 꼭 병원 상담을 추천합니다. 병원에서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스트레스 지수 또는 심리 테스트 또는 뇌기능 검사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환자에게 딱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증상 완화가 금방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 증상이 조금 호전되었다고 해서 바로 병원 치료를 중단한다면 이 우울증은 특성상 재발 가능성이 9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증상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의사와 상담하고 치료를 중단하는 시기도 꼭 의사와 상담 후 결정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7080 중년TV에서 오늘은 간단하게 우울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중년 우울증 즐기면서 극복하기 위해 지금 당장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고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결국 우울증은 스스로 해결하는 노력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7080TV 첫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키워가실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